최근 동아시아 군사 판도에서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날카로운 카드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 공군기지 상공에서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KF-21 보라매가 푸른 하늘을 가르며 비행 시범을 펼쳤습니다. 행사장에는 단순히 구경 나온 시민과 장병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필리핀 군부 대표단도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까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정면으로 맞부딪히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필리핀인데 한국은 이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KF-21 전투기 수출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평범한 무기 수출 마케팅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정과 장소, 대상과 제안 내용을 모두 이어붙여보면 이건 단순한 군수 비즈니스가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계산된 지정학적 수입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필리핀 국가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벌어진 변화입니다. 최근 확정된 필리핀의 일반 예산안에 따라 필리핀 군 현대화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주요 국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토대가 완전히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승인 수준이 아니라 필리핀 국방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되는데요. 동시에 한국 방산 수출에 있어 새로운 기회로 제2의 폴란드 효과가 재현될 수 있는 순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구조는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 야욕을 끊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으로 평가되며 필리핀이 그 돌파구로 한국을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군 현대화 변화의 중심에는 필리핀의 실세 정치인이자 대기업 출신 재벌가로 알려진 윈 가차리안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그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강력히 밀어붙인 핵심 안건이 바로 필리핀 군 현대화를 위한 자금 조달 방식, 즉 대규모 차관 대출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빚을 내 무기를 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대규모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적 공백이 필리핀 군 현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번에 그 장애물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항을 통해 필리핀이 가장 먼저 도입을 추진한 사업은 놀랍게도 바로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이었습니다. 가차리안 의원은 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필리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 주저없이 대한민국을 지목했습니다. 필리핀 관영 통신사 PNA 역시 한국을 핵심 방산 파트너로 꼽으며 한국이 최근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으로 급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필리핀과 매우 가까워 향후 물류 지원, 부품 수급 면에서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전투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체계, 해군 함정 등을 포함한 패키지들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그동안 무기 대금을 철저히 현금 일시불로만 결제해왔습니다. 덕분에 국제사회에서 대금 미지급이나 채무 불이행 문제는 없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군 현대화 사업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 무기 시장은 이미 금융 패키지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는데요. 지금은 단순히 성능 좋은 무기만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차관, 장기할부, 정부 보증 등 금융 지원이 필수 조건이자 대세입니다. 최신형 전투기 한 대 가격만 수천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교육과 훈련 인프라, 시뮬레이터, 정비 설비 등을 포함하면 한 번의 계약 규모가 수조에서 수십조 원을 넘어가는 것이 흔한 상황인데요. 폴란드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현대의 무기 도입 계약은 무기 구매 계약이자 동시에 국가 간 대형 금융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구매국의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매력적인 금융 패키지를 무기 판매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기 성능이 뛰어나도 구매국이 당장 마련해야 할 돈에 대한 해법, 즉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면 국제 수주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은 이번에 단순히 대출 허용만 승인한 것이 아닌데요. 기존에 편성돼 있던 군 현대화 예산 규모를 2배 가까이 증액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함께 내렸습니다.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는 이미 약 500억 페소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새로 400억 페소가 추가 배정되면서 총 900억 페소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약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겉으로 보면 고작 2조 원 남짓한 돈으로 전투기도 사고, 함정도 사고,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사겠다는 게 말이 되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핵심은 900억 페소가 무기 가격 전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도입할 대규모 차관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초기 계약금을 지불하는 데 쓰일 재원입니다. 최소 12대 이상의 KF-21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한 초기 계약금과 향후 발생할 이자를 충당하는 용도라는 뜻입니다. 필리핀 상원 회의록에서 가차리안 의원은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필리핀 군 현대화 예산은 외국 차관 지원 사업에 쓰일 것입니다. 해당 재원은 특정 외국 지원 사업에 타깃팅된 자금이지 홍수 방지 같은 다른 항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묶이지 않은 예산이 아닙니다. AFP 현대화 예산 400억 페소는 이미 프로그램 상에 배정돼 있고 이번 500억 페소는 그 위에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정리하면 필리핀은 한국과의 방산 금융 패키지 계약을 전제로 예산을 짰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필리핀 공군은 다목적 전투기 MR카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12대, 1개 비행대 편제 규모의 KF-21 도입을 사실상 확정해둔 상태입니다. 이후 노후 전력을 교체하기 위해 최대 24대까지 도입 수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는 대략 4조 5천억 원에서 5조 5천억 원 사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빅딜입니다. 일각에서는 필리핀에 돈까지 빌려주면서 무기를 파는 게 과연 남는 장사냐, 결국 한국이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차관 방식 무기 도입은 단순히 물건을 하나 더 파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우선 차관은 공짜 무상 원조가 아닌 명백한 유상 대출입니다.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원리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대출 기간 전체에 걸쳐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보장됩니다. 한국의 국제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국가 신용도가 담보된 우량, 공공차관 포트폴리오는 선호하는 자산입니다. 정부 간 차관 방식은 상대적으로 디폴트될 위험이 낮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돈 넣고 돈 먹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미 체결된 추가 FA50 블록 20 계약의 납기 일정이 확정되면서 한국 방산의 신뢰성과 생산 능력은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카이는 2025년에 체결된 FA50 블록 20 초도 물량을 2026년 말 이전에 인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계약 후 약 1년 만에 실전용 전투기를 인도하겠다는 기적적인 속도인데요. 게다가 A사 레이더와 스나이퍼 포드, BVR 공대공 미사일, 공중급유용 보조 탱크, 레이더 경보 수신기, 전술 데이터 링크, 글래스 콕핏 등 각종 개량을 포함한 최신형 사양임에도 이 일정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입니다. 필리핀 최대 군사 전문 매체인 맥스디펜스도 이 소식을 전하며 납품 속도 면에서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한국의 생산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친 납기 속도가 필리핀 공군의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서 로키드 마틴, 유러파이터 컨소시엄, 사부 등 쟁쟁한 경쟁사를 제치고 카이가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메이저 제조사들은 전투기 계약 후 초도 물량 인도에 보통 3에서 5년이 걸리는 것이 업계 상식입니다. 반면 카이는 상식을 깨는 압축된 일정을 연달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2026년 내 KF-21 계약이 체결될 경우 KF-21 블록2 초도 물량을 2027년부터 인도해 2029년까지 전량 인도를 마무리해 달라는 필리핀 측의 요청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마르코스 정부 입장에서는 임기 안에 최소 초도 물량이라도 받아야 정치적 성과를 내세울 수 있고 그래서 2027년에 KF-21 1호기를 받고 싶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KF-21의 필리핀 수출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유명 군사평론가는 최근 한국의 행보에 대해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는데요. 필리핀에 대한 KF-21 수출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중국을 포위하려는 데 중국 억제 전략의 일환이라며 중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의 성능을 깎아내리기 위해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KF-21은 껍데기만 스텔스를 흉내낸 F-16 짝퉁이다. 사실 중국에서는 KF-21 개발 초기부터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다. KF-21은 설계 단계부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저피탐 형상을 갖춘 4.5세대 전투기입니다. 향후 내부 무장창을 장착해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부 공간과 확장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데요. 검증이 안 된 기체라는 주장은 이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KF-21은 이미 2000회 이상 고강도 시험 비행을 수행하며 무장 분리 시험, 초음속 돌파, 센서 항전 통합 시험 등 각 단계별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현재는 양산 단계에 들어가 한국 공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완성도 높은 기체입니다. 블랙이글스는 대한민국 공군을 대표하는 특수비행팀으로 세계적인 에어쇼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며 국제적인 명성과 한국 공군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팀의 위엄과 자랑스러운 점은 기술적, 문화적, 국제적 측면 모두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특수비행 기종을 T-50에서 KF-21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블랙이글스 고개팀의 급유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자 아예 공중급유가 가능한 KF-21로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만약 KF-21이 없었다면 주변국에다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젠 아닙니다. 우리 공군에서는 2013년 블랙이글스 대대를 창설할 당시 T-50B 8대를 도입했으며 다른 국가 고개 비행팀이 6기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화려한 고개 비행을 에어쇼에 보여주며 시원한 기동 비행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한국의 항공산업이 해외 시장에서 수출에 성공하면서 블랙이글스의 위상 역시 크게 높아졌고 이를 KF-21로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우리 공군에서는 F-50의 개량형인 블록 20형에서 공중급유 능력을 추가로 갖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량형으로 블랙이글스 기체를 도입해도 되지만 KF-21 전투기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KF-21은 기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했기에 고개 비행기로 투입해도 될 정도로 뛰어나는 점입니다. 올해 성황리에 개최된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아덱스 2025에서 KF-21은 화려한 에어쇼를 선보였기에 가능한데요. 육안으로도 KF-21의 매끈한 동체가 선명히 보일 정도의 저고도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비행하며 KF-21이 얼마나 완성도 높은 전투기인지를 한눈에 보여주었습니다. 기체를 360도 회전시키거나 180도 뒤집고 수직으로 상승하다 뚝 떨어지는 등 고난이도 고개 비행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블랙이글스에 속하더라도 충분히 역할을 소화해낼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사실 전투기의 저속 저공 비행은 겉보기와 달리 매우 까다롭고 위험한 비행입니다. 비행 속도가 낮아지면 날개가 만들어내는 양력이 줄어들어 실속할 위험이 증가하며 엔진 이상과 같은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시 회복할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특히 F-35나 KF-21과 같은 고성능 전투기는 초음속 비행을 우선시하여 설계되었기에 실속 마진이 매우 좁습니다. 파일럿의 조종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그렇기에 일반적인 시제기라면 함부로 시도하지 않는 비행이지만 KF-21은 이미 수많은 시험 비행을 통해 전투기가 완성 이상의 단계에 도달해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속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은 KF-21의 항공역학 설계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적의 비행 구조가 두 개의 쌍발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을 100% 활용하고 있기에 가능한 안정적인 비행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수출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기동을 선보이는 고개 비행팀의 KF-21이 운영되면 그 자체로도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KF-21의 기체가 대형이라 공중급유기와 동반할 경우 유럽과 호주, 미국들까지
단번에 대륙간 비행이 가능해 해외로 파견할 경우 수출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에어쇼인 판보로에 파견되었을 당시에도 블랙 이글스의 T-50B, 골든이글 8대를 모두 분해해 항공수송으로 영국까지 넘어갔으며 이 과정을 위해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100억 원 이상의 운송 비용이 발생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해외에서 개최되는 에어쇼에 참가했습니다. 만약 KF-21을 운용할 경우에는 유럽까지 공중급유로 논스톱 비행이 가능하며 조종사가 한 번에 비행 임무를 완성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군에서 자체적으로 시그너스 공중급유기를 운영하고 있어 동시에 파견할 경우 대륙간 비행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F-21에 장착하는 대형 연료탱크가 T-50 전투기보다 2배 이상 크다는 점에서도 장거리 비행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공군이 KF-21 40대를 전력화하는 시점은 2028년으로 블랙 이글스를 보라매로 교체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본격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이 이러한 방안을 구성하게 된 배경에는 도입 가격이 경쟁 모델인 4세대급 전투기들보다 저렴하다는 점도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고개 비행팀에서 운영하는 기종은 공군에 전력화하는 전술기는 같은 모델이라도 기본적인 사양으로 양산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T-50B형도 공군에 도입된 훈련기와 달리 기본적인 전자장비만 갖추고 있으며 고개 비행을 위한 스모크 장치가 추가되어 가장 저렴한 장치를 도입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공군에서는 KF-21 전투기 블록1을 40대 양산하고 있는데 기체 가격이 대당 980억 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블랙 이글스용으로 도입할 경우 전투를 위한 레이더나 무장, 첨단 항전 장비와 전자전 시스템까지 제거할 경우 300억 원 이상 저렴하게 도입이 가능해 대당 600억 원의 도입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8대를 모두 도입할 경우에 6천억 원 미만으로 전력화할 수 있어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KF-21 전투기는 전세계 대표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빠른 비행 속도를 가지고 있어 느린 비행 속도를 유지하면서 실속에 빠지지 않고 비행 안전성도 높아 고개 비행 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은 2022년 7월 첫 번째 시험 비행을 성공하면서 개발이 공식화되었지만 하위 조종사가 아닌 공군 조종사가 파견되어 처음부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발 과정에 참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KF-21 비행 성능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안전성까지 추가로 확보되자 블랙 이글스가 운영한다고 해도 충분한 장점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비싼 전투기의 경우에는 도입 후 최소 30년 이상을 운영하는 상황이며 고개 비행팀의 경우에는 구형 기종을 도입해 전력화하는 가운데 KF-21로 교체할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 전투기를 고개 비행팀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문제가 된 해외 전개 시 일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장거리 논스톱 비행이 가능하며 이 때문에 공군에서는 파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블랙 이글스 비행대대가 10월 말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중간 기착과 급유를 거부했지만 공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확장될 경우 KF-21 전투기 8대가 독도 상공에서 매년 정기적인 비행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운영하는 고개 비행팀은 전통이 길어도 F-5 전투기 등 구형 전투기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기에 KF-21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에어쇼나 전시회에서 비행할 경우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크게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도 KF-21을 다양한 국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블랙 이글스에 KF-21에 공급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빠르게 2028년까지 도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보통 한 번 도입한 전투기를 중간에 바꾸려는 것이 어렵기에 관련 부처에서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갖춘 전투기가 요구되고 있어 가장 유력한 기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블랙 이글스가 미국에서 도입한 기종으로 운영하다
T-50으로 변경한 지 13년 만에 KF-21로 변경하는 방안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